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행 인사운영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고경두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신입 종합기획직원 채용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개최하는 이 장소는 올해 초 이사행번 종합기획직원 신입분들이 입행식을 치렀던 장소이기도 한데요. 이번 채용 설명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한국은행 입행과 관련하여 평소 궁금하셨던 내용, 필요하셨던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며, 그리고 그 정보가 이 장소에서 이뤄질 입행식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채용 설명회에서는 전반부에서 한국은행에 대해 소개드리고 후반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2025년도 신입직원 채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 10분가량 휴식을 취하신 다음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러분들이 계신 한국은행 본관의 야경입니다. 한국은행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목적으로 통화신용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통화신용 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측 사진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분의 사진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1년에 8차례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발권은행으로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화폐를 발행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 집단으로서 거시경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통화신용 정책의 수립 집행, 그리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경제조사 연구는 물론 다양한 통계를 편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이기도 하며 지급결제 제도를 운영관리하고 외환보유액을 관리하면서 외환부문의 건전성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은행의 조직도입니다. 한국은행은 본부에 13국 3원 1실에 17개 부서를 두고 있으며 지방에는 16개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직원 현황과 채용인원 추이입니다. 임원은 총재, 부총재, 금통위원 5분, 부총재부 5분, 감사로 총 13명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의 경우 23년 말 기준으로 금통위원 1분이 공석이라 총 12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직급별 인원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여러분들이 입행하시게 되면 부여될 직급은 G5 조사역입니다. 임직원 약 2,400여 명 중 본부 인원이 약 3분의 2 정도, 그리고 지역본부 인원이 약 3분의 1 정도입니다. 다음은 채용 인원입니다. 채용 인원은 중장기 인력 수급 계획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하여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 인원은 그동안 5, 60명대를 유지해오다 지난해 80명대로 확대하였습니다. 올해 채용 규모는 아직 확정되기 전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작년에 비해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저희가 7월 말에 채용 공고를 통해 확정 사항을 안내드릴 예정이므로 채용 공고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은행의 인재 양성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마 한국은행에 지원하는 많은 분들에게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하고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기관의 경쟁력이 직원 개개인의 직무 역량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으며, 때문에 과거부터 다양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원들의 자기 개발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수 직원을 선발하여 국내와 국외 유수의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파견을 하고 있으며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제도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 학술 연수로서 해외 박사, 석사, MBA 등 전문 교육 과정, 영국 외무부 과정 등을 운영을 하고 있고, 국내 학술 연수 과정으로서 국내 대학원의 석박사 학위 취득 외에도 다양한 단기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다양한 단기 행내 행외 연수 프로그램을 내부로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행 이후에 근무를 하시면서 코딩이나 다양한 외국어 연수, 경제 경영 분야 및 현업 연수를 수강하시며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 개발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생성형 AI에 관한 연수가 개설이 되어서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영란은행, ECB 등 외국 중앙은행이나 IMF, 월드뱅크, BIS 등 국제금융기구에도 직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 사무소, 런던 사무소, 동경 사무소와 같은 한국은행의 국외 사무소 근무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해외에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은 인천 서구에 소재한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전경입니다. 직원 대상 연수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에 합격하게 되시면 1차 면접 중 일부를 치르시게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최종 합격하여 입행하시게 되면 내년 1월 초에 약 4주에서 6주간 신입직원 집합 연수를 받으시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 및 복지 부분입니다. 한국은행 직원의 보수 수준은 2023년 작년 기준으로 신입 직원 초임이 약 5,360만 원 수준, 직원 평균 연봉은 약 1억 7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장소는 용산구 후암동에 소재한 한국은행 직원 공동숙소입니다. 본부에서 근무하는 미혼 직원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1인 1실을 원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체력 단련실, 식당, 조경 등이 잘 되어 있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사택대여 주택자금 지원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복리 후생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연극, 공연, 영화, 체육 활동과 같은 여가 활동이나 자기개발 활동 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경우 최근 신축본부 입주 시 본부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에 어린이집을 설치를 하고 야외 놀이터 등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 외에도 본부 내에 체력 단련실이 있어 저렴한 가격에 헬스와 GX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본부 내에 있는 도서관에서 7만 권 이상의 도서 중 원하는 도서를 마음껏 빌려 읽으실 수 있다는 소소한 장점까지 언급드리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만한 2025년도 채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정사항은 월말 채용 공고를 통해서 공지할 예정입니다만 오늘은 공고에 앞서 여러분들께 채용 일정과 절차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채용 예정 인원은 저희가 곧 확정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직 인원이 확정 전이므로 땡땡명 이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응시 부문은 크게 일반과 지역 전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 부문의 응시 과목은 경제학, 경영학, 법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5개 과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 종합기획 직원 채용부터 신규로 도입한 지역 전문 부문의 채용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응시 부문 간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채용 부문별로 별도 전형을 각각 실시합니다. 지역 전문 부문 지원자는 일반 부문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응시 과목은 경제학, 경영학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는 일반 부문의 지방인재 분들께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지역 전문 부문과는 지원 자격이 동일하지만 서로 구분되는 전형이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언급드리겠습니다. 지역 전문 부문 지원자는 최종 학교 소재 지역과 상관없이 중부권, 경상권, 전라제주권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시 과목은 경제학과 경영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하실 수 있지만 경쟁 자체는 모든 지역 전문 부문 지원자들 간 치르게 됩니다.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와 지역 전문 부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지난해 2024년도 G5 채용 예정 인원입니다. 작년 채용 예정 인원은 총 87명 이내였으며 부문별, 전공별 채용 예정 인원은 보시는 바와 같았습니다. 올해 2025년도 G5 채용 예정 인원은 아직 확정되기 전이지만 전체적으로 지난해 예정 인원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소폭 확대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역 전문 부문은 예년 수준에서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모든 지원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원 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은행의 종합기획직원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이므로 학력, 연령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병역사항의 경우에는 군 미필자의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시지만 저희가 2025년 1월부터 입행하여 근무하셔야 하기 때문에 군 복무 중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12월 31일 이전까지 전역이 가능하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한국은행의 내부 인사관리 규정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만 대부분 범죄와 징계 등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께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다음은 지방인재 채용 목표 제도에 적용을 받는 일반 부문 지방인재 지원 자격입니다. 일반 부문 지방인재 지원 자격은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원을 제외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 예정, 중퇴하거나 재학, 휴학 중인 사람입니다. 지방인재 요건은 저희가 정부에서 정한 통합인사 지침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침의 지방인재 정의를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은행 채용 홈페이지에도 지방인재 지원 자격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인재로 지원하실 경우 본인이 지방인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미리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부문의 지방인재 지원자 역시 다른 일반 부문 지원자와 마찬가지로 5대 응시 과목 중 1개를 선택하여 응시하시면 되고 경쟁 역시 일반 부문의 같은 과목을 고른 지원자분들과 함께 경쟁을 치르게 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할 때 지방인재로 표시된 구분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이따 설명드릴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에 따른 추가 합격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지원하실 때 지방인재에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선택하여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인재의 경우에는 지역 전문 부문과 지원 자격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일반 부문으로 지원할지 지역 전문 부문으로 지원할지 사전에 선택하셔서 지원하셔야 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대학원을 제외한 최종 학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 지방인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부문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참고로 한국은행의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는 일반 부문에 적용되는 제도이며 일반 부문 채용 시 지방인재가 채용 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추가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그 채용 목표 인원은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등 매 전형 단계별로 적용을 하고 있으며 기준 인원의 약 20%를 목표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채용 공고에 함께 게시할 예정이므로 추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전문 부문 지원 자격입니다. 지역 전문 부문의 지원 자격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 예정, 중퇴하거나 재학, 휴학 중인 자로서 일반 부문의 지방인재 자격과 동일합니다. 지역 전문 부문은 저희가 지역에서 장기 근무할 지방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지역 네트워크 구축, 지역 경제 및 지역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부문의 지방인재와 지역 전문 부문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지역 전문 부문의 지원자는 응시 당시 선택하셨던 해당 지역 권역 내에서 장기 근무를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역 전문 부문 지원자는 중부권, 경상권, 전라제주권 등 3개 권역 중 하나를 택일하여 지원하셔야 하며
필기시험 응시 과목은 지역본부 직무를 감안하여 경제학과 경영학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전문의 경우에는 서울이 아닌 지역 본부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원자 본인의 인생 계획이나 경력 개발 경로를 잘 숙고를 하셔서 일반 부문의 지방 인재로 지원을 하실지 지역 전문 부문으로 지원을 하실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은행 유튜브 채널에 지역 전문 부문으로 입행한 신입 직원의 브이로그 영상이 조만간 공개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고 지원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역 전문 지원 시 선택하게 되는 지역 권역의 구분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중부권은 대전, 세종, 충남본부, 충북본부, 강원본부, 강릉본부를 포괄하며 전라 제주권은 전북, 광주 전남본부, 목포본부, 제주본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권은 대구 경북본부, 포항본부, 울산본부, 경남본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인재에 해당하신다면 본인의 최종학교 소재지가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권역에 따로 제한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대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신 경우 전라 제주권 또는 중부권에 지원하셔도 지원 자격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전형 일정입니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까지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월말 채용공고와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는 8월 하순경 이뤄질 예정이며 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을 치르게 될 예정입니다. 필기시험은 해당 날짜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9월 28일 토요일 서울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날짜 9월 28일 토요일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10월 초순경에 이뤄질 예정이며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1차와 2차 면접이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정 합격자 발표가 11월 중순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잠정 합격자들의 경우 신체 검사와 신원조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시게 되며 1월 초에 한국은행 본부에서 입행식을 한 이후 앞서 보여드린 한국은행 인재개발원에서 4주에서 6주간 신입직원 집합 연수를 받게 됩니다. 네, 다음은 지원서 접수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한국은행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이메일이나 실물 우편에 의한 접수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일에 접수 마감 시각 이전까지 반드시 지원서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 경우에만 정상적으로 접수가 됩니다. 간혹 자기소개서가 자동 저장된 것을 보고 지원서가 접수가 되었다고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반드시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시고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화면과 함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 구분 단계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부문에는 일반과 지방 인재가 있으며 지역 전문 부문에는 권역별로 중부권, 경상권, 전라 제주권이 있습니다. 지원서 접수 화면에서 구분은 위와 같지만 저희가 경쟁을 치르는 것은 일반 부문의 해당 선택 과목 지원자들끼리 그리고 지역 전문 부문 전체 지원자끼리 경쟁을 치르셔서 입행하시게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은행 신입직원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지원서 작성 시 학교명, 학업 성적, 사진, 성별, 생년월일 등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특히 학교명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학교 이메일을 이용하여 지원서를 접수하시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서류 전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서류 전형은 영어 성적과 자기소개서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점 사항으로서 통화정책 경시대회 수상자와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 공모 수상자에 대해 가점으로서 우대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의 경우에는 서류 전형 평가 요소이기도 하지만 최종 면접 시까지도 면접의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때문에 본인의 지원 동기나 경험, 역량 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의 있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영어 성적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소개서 평가만으로 저희가 서류 전형에서 일부 합격자를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성적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소개서를 충실히 작성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강조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는 작년도 기준으로 6개 항목 3,000자 이내의 분량이었습니다. 지원자가 중앙은행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에 부합하는지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지원자의 목표의식, 성장 잠재력, 조직 적응력, 가치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인 점을 감안하여 자기소개서에는 성별, 나이와 같은 직무와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졸업 학교명, 성명, 출신 지역, 신체 조건, 근무했던 직장명을 일절 기재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교육 훈련, 자격, 경험과 같은 사항은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 경험을 예시로 자신의 직무 능력 향상을 주장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동아리 이름이 드러나게 기재를 하셔서 본인이 누구인지 혹은 본인이 어떤 학교 출신인지 유추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턴이나 이전 직장의 경험을 서술하시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며 금융기관, 공공기관과 같은 업종명 등으로 일반화하여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본인이 생각하는 강점이나 역량을 강조하고 싶은 욕심에 자기소개서에 대학명이나 근무했던 기관명을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블라인드 원칙 위반으로서 자기소개서 평가 시 감점이 되므로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어 성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 성적은 100점 만점의 환산 점수로 평가가 되고 지원 화면에서 해당 점수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그 환산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영어 시험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컨대 토익과 토플 점수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입력을 해보시고 가장 높은 환산 점수를 가지고 있는 영어 성적 하나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어 성적의 경우에는 토익, 토플, 탭스와 같은 3가지 시험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응시한 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서 작년 채용이었던 2024년도 채용 당시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입니다. 작년의 경우 그 이전 연도에 비해 5번 항목이 새로 추가되었는데요. 인생관이나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소개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기술하시오 항목이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비교할 때 큰 변화는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채용 공고 이전에 자기소개서를 한번 준비해보고 싶으시다면 지난해 항목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필기시험입니다. 서류 전형에 합격하신 경우 필기시험을 치르시게 될 예정이고 아까 설명드렸듯 9월 28일 토요일에 서울에서 필기시험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필기시험은 전공 학술시험과 논술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배점은 전공 학술이 300점, 논술이 100점으로 전공 학술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과목별 주요 출제 범위는 본 화면과 같았습니다. 컴퓨터공학 과목의 경우 지난해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과 같은 출제 범위가 그 전년도에 비해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대부분 주요 출제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요 출제 범위이기 때문에 해당 과목에 반드시 출제가 한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필기시험 시간은 학술 150분, 논술 60분 소요될 예정이며 학술과 논술은 중간에 휴식 시간으로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필기시험의 경우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드리는 내용은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초반 문제에 많은 시간을 쏟은 나머지 준비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시지 못하고 뒤에 문제를 아예 풀지도 못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특정 문제에 많은 시간을 쏟기보다는 우선 다음 문제를 푸신 후에 시간이 남는 경우 다시 돌아와 못 푼 문제를 푸는 등 시간 배분을 적절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논술 과목의 경우
선택하신 이제 전공 과목별로 구분이 없고 동일한 한 개 문항에 대해 60분 동안 치르시게 됩니다. 과목별로 다른 논술 과목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공 지식보다는 경제금융 이슈, 인문학적 지식 등을 주제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력, 문장력 등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하시면서 신문과 잡지 등을 꾸준히 읽어보시고 그리고 본인이 전개하고 싶은 논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신다면 논술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제 범위는 채용 공고 시에 확정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꼭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한국은행 채용 홈페이지에 필기고시 기출문제를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출제되었던 문제 중에서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문항을 발췌하여 게시하는 것이니 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필기시험 이후 10월 초순경에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공별로 채용 예정 인원의 약 1.5배수에서 2배수 내외 수준에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면접 전형입니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면접 전형을 1차와 2차에 걸쳐 평가할 예정입니다. 면접 전형은 집단 토론, 심층 면접, 집행간부 면접 등을 통해서 지원자들을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차 실무 면접은 집단 토론과 심층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집단 토론에서는 제시된 토론 주제에 대해 여러 명의 지원자들 간의 토론을 거쳐서 지원자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분석력, 종합 사고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심층 면접에서는 한 명의 지원자가 여러 명의 면접위원과 대화하면서 한마디로 다대일 면접으로서 지원자의 지원 동기와 역량, 조직 적응력,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1차 면접 단계에서 지원자들에게 인성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인성 검사는 평가 점수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이 아니며 면접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2차 집행간부 면접은 1차 실무 면접 합격자에 한해 실시를 합니다. 2차 집행간부 면접까지 합격하시고 나면 11월 중순에 잠정 합격자로 선정되게 됩니다. 잠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를 실시하는데요.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는 실질적인 평가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한국은행 내부 인사관리 규정상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시게 됩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예비 합격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격자의 입행 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 합격자 순위대로 합격자로 선정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2차 집행간부 면접 탈락자들에게 예비 합격자 여부나 예비 합격 순위 등을 알려드리지는 않고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대상자에게 따로 공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PPT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전형은 허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전 단계의 전형 결과가 다음 단계의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소개서의 경우 서류 전형 평가 항목이기도 하지만 면접 전형에서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므로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일반 부문 채용 예정자의 최초 근무지는 한국은행 본부 또는 16개 지역본부입니다. 지역 전문 부문 채용 예정자는 지역 지원 권역 내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입행 예정 시기는 내년 1월 초이며 입행 시기 연기는 허용치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국가보훈 대상자나 장애인에 대해서 매 전형마다 법규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국가보훈 대상자 혹은 장애인에 해당하신다면 지원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면 저희가 법령에 따른 가점을 부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채용 홈페이지나 지원자 이메일 등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며 오늘 설명드린 내용의 상당 부분은 7월 말 공고를 통해서 정확한 내용을 게시할 예정이니 공고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저희가 자주 묻는 질문을 공과 함께 게시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해당 게시물을 같이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채용 설명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